강의는 부동산 핵심 지식, 부동산 핵심 세금 종류 2부, 1부에 이어서 강의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2부는 양도소득세에 관련돼서 부동산에서 필히 아셔야 될 양도소득세에 관련돼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전에 용어이긴 하지만 보유세가 뭔지 또 1부에서 배운 거지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보유세는 보통 재산세와 종합 부동산세가 대표적인 보유세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야 되는 세금입니다. 과세 기준일 노유골 1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를 징수하고요. 합산 가액이 일정 기준 금액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를 해야 되죠. 앞에서 설명 다 드렸습니다. 일부에서.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인 보유세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재산세는 지방세로 분류되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대상이 되면 먼저 납부한 재산세로 공제한 추가 금액을 국세로 납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유세가 뭔지 물어보면 보통 부동산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재산세 그리고 종합 부동산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양도소득세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양도소득세가 뭡니까?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죠. 그러나 집을 팔렸다고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는 건 아니고 집값이 올라 차익이 생겼을 때만 냅니다. 차익이 생겼을 때만 내는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떨어졌다면 내지 않아도 되는 게 양도소득세입니다. 전체적인 양도소득세를 쭉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글도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양도소득세는 면제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1세대 1주택자 2년간 소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요.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이라면 집을 팔 때 차익이 있더라도 2년간 주택이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거주기간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2020년도에 조금 바뀐 게 있습니다. 그건 또 따로 제가 강의를 할 건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2017년 8월 3일 이후로부터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 1세대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만 비과세 대부받을 수 있는데 변화된 것도 나중에 제가 2020년 또 부동산 대책이 새로 나와서 그것도 설명을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것만 오늘 양도세 관련돼서 말씀드리고요. 1세대 2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취급하는 경우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상속주택, 그러니까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1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리고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죠. 직계존속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동거 봉양을 위해서 세대를 합친 후 10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이런 케이스도 그렇게 보고요.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됐거나 혹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이런 경우도 해당 사항이 되고요. 그리고 1주택을 가지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자를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됐거나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그리고 취약,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지한 주택과 일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채씩 소유한 1세대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결된 날부터 3년 이내 일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해당되고요. 그리고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면 지역에 소지하는 농어촌 주택과 일반 주택을 국내에서 각각
채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포함이 됩니다. 이는 농업이나 어업업 쪽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 한정짓는다고 하죠. 그리고 대표적인 게 국내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종합원 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종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종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등이 1세대 2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로 등등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계속 부동산 대책이 규제를 하기 위해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때마다 그걸 찾아보시고 적용을 정확하게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방송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라서 그때그때 보시면서 조금 변화가 있지만 그래도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양도세를 양도소득세를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1주택이 1년 미만일 때는 40% 내야 되고요. 1년에서 2년 정도 됐을 때는 기본세율 6%에서 42%, 2년 이상 비과세, 그리고 이게 다 9억 원 초과분 과세죠. 그런데 이게 2020년도에서 바뀌어서 1년 미만이 40%에서 현행이 40이죠. 근데 50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2년 미만은 기본세율 6%에서 42%에서 40%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적용을 하시고 다주택은 현행 40%, 그리고 6% 42%, 그리고 2년 이상은 6%에서 42%, 그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토지 건물 분양권은 50%, 1년 미만일 때는 50%, 그리고 1년에서 2년 때는 40%, 2년 이상 때는 6%에서 42%,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퍼센테이지로 보시면 되고, 조합원이나 입주권 양도세율은 주택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누진공제라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세 표준에서 세율을 따져서 누진공제를 해주는데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세율 6%, 그러니까 누진공제 0이고요. 4600만 원 이하일 때는 15%, 그때는 108만 원 정도 마이너스 누진공제 해줍니다. 그리고 8,800만 원 이하일 때는 24% 세율로 마이너스 522만 원 정도 누진공제 해주고요.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35% 세율로 마이너스 1,490만 원 정도 누진공제가 되고요. 그리고 3억 원 이하일 때는 38% 세율로 해서 마이너스 1,940만 원 누진공제가 되고요. 5억 이하일 때는 40% 세율로 누진공제가 마이너스 2,540만원, 5억원 초과할 때는 42% 세율로 마이너스 3,540만원 정도의 누진공제가 됩니다. 이거는 표로 인터넷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 내에는 기본세율에서 10%, 3주택 이상은 20% 추가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이게 배제가 되는 거고요. 2011년 1월 1일 이후 양도에 대해서는 1세대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단날부터 보유기한을 계산을 하죠. 단지 일시적으로 2주택이잖아 상속 혹은 동고, 공양 등 특이한 사유로 인했을 때는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을 제외한다 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좀 복잡합니다. 그래도 이 양도소득세는 계속 찾아보시면서 그때그때 정책에 따라서 잘 적용을 하시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 일체 통으로 매매하면 단독주택으로 취급한다는 거.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9억 원 이하의 다가구 주택 한 채만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2년 보유 후에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통으로 매매하면
1세대 1주택을 해당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단 용도 변경이나 증축을 통해서 주택을 이용하는 층이 3개 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해당되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정한 다가구 주택의 기준이 3계층 이하, 바닥 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세금 혜택 주는 장기 보유를 특별 공제. 보통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양도소득세만큼 많이 좀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는 양도 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죠. 이는 건전한 부동산 투자와 소유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는 이 표가 있는데 그 표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각 사이트에 잘 나와 있고요. 그때 보시면 되고, 실거래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1일 양도하는 분부터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10년 이상 최대 80%까지 적용이 되고요. 2년 미만 거주 시에는 일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15년 이상 최대 30% 적용이 되죠. 그래서 보시면 보유기한 3년에서 4년 하시면 1세대 1주택 실거래가 9억 원 초과로 볼 때 24%, 그리고 1세대 1주택 외에는 6% 이렇게 표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행법은 1세대 1주택 실거래가 9억 초과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했는데요. 근데 개선이 2020년도 개선이 돼서 1세대 1주택 똑같이 실거래가와 9억 초과대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은 최대 80% 10년을 유지는 하는데 중요한 거는 거주기간이 요건으로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현행법에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은 거주기간은 요건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보셔야 되고요.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추가적으로 아셔야 될 게 돈을 낸 기준으로 합니다. 돈을 낸 날 기준으로. 우리나라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는 대금을 지불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지 대금을 지불한 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기부죠. 그래서 등기 접수일, 대금을 지불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자신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증여받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양도나 취득 시기는 돈을 낸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좀 간략하게 써놓긴 했지만 양도세 예를 보시면 만약 양도 차익이 5천만원, 필요경비가 600만원이라고 하면 2년 6개월에 15% 적용하면 550만원 양도세를 내고요. 1년 5개월, 2년 2만원에 40% 적용했을 때는 1666만원 양도세를 내고 11개월에 1년 미만일 때는 50% 적용이 돼서 2075만원 양도세 내는데 이거는 예전에 나왔던 현행법이고요. 그래서 지금 2020년도에 나온 현행법에 적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비율을 말씀을 드리면 1년 미만일 때는 현행이 40%였는데 50으로 바뀌었고요. 2년 미만일 때는 기본세 6불 40이었는데 지금 40%로 바뀌었고 인터넷에서 잘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잘 그때그때 양도소득세 보시면 인터넷에 보시면 이해를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부동산 관련된 핵심적인 세금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세금 아셔야 될 거 상속세라든가 다른 세금들이 있죠. 그런 세금들은 증여세 뭐 이런 거나 상속세 이런 것들은 또 날 잡아서 제가 다른 강의에서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